주석은 컴파일러에 의해 무시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코드를 작성하다가 원하는 곳에 커멘트 형태로 남겨둘 때 주석을 사용하고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주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락 커멘트는 여러 라인을 주석 처리할 때 사용하고요. 싱글 라인은 슬래시로 표현을 하며 한 라인만 주석 처리됩니다. 예제를 보시면 슬래시 별을 통해서 블락의 주석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별 슬래시가 나올 때까지 모든 라인은 다 주석화됩니다. 이 예제에서 녹색 부분은 주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음 예제에서는 슬래시로 한 라인의 주석을 열은 예제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블락의 주석을 사용하실 때 중첩하여 사용은 안 됩니다. 때문에 여기서 별 슬래시로 주석을 열었고 의도는 여기까지 주석을 하고 싶지만 중간에 블락 주석이 더 추가되면서 이쪽에서 하나의 블럭의 주석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히어 부분이 풀리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블락 주석 사용할 때는 중첩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식별자, 그리고 변수의 데이터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변수에는 데이터형이 있습니다. 데이터 자료 구조의 형이 있고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사용하는, 그렇게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변수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메모리 위치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인티저하고 myVariable이라는 변수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메모리상에 하나의 인티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할당되게 되고 이 안에는 변하는 값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형에 대한 변수를 선언했고요. 인티저, 캐릭터, 플롯 형으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메인문 또는 C 파일 어느 곳에나 이렇게 변수를 만들면 실제 SRAM 상에는 해당 변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할당됩니다. 인티저 2바이트, 캐릭터 1바이트, 플롯 4바이트의 공간이 할당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데이터형 다음에 오는 것은 식별자입니다. 해당 식별자를 통해 SRAM에 있는 변수가 할당되어 있는 공간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C 언어가 개발이 빠르고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도 비슷하지만 어셈블리처럼 이렇게 피지컬한 메모리 맵이라든지 어떤 변수의 위치를 사용자가 알지 않더라도 간단한 이런 식별자로서 SRAM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 빠르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별자는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고유의 이름입니다. 수뿐만 아니고 이후에 배우게 될 함수, 배열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식별자를 사용해서 정의합니다. 식별자를 사용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다르다면 다른 변수로 취급이 됩니다. 언더스코어는 앞뒤로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숫자도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C 언어에서 사용하는 표준 키워드 식별자입니다. 이거는 C 언어 내부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키워드 예약어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이름으로 변수의 식별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수업을 다 들으시면 해당 키워드의 의미에 대하여 모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변수 선언에서 본 데이터형에 대해서 캐릭터는 8비트, 즉 1바이트, 인티저는 2바이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티저의 사이즈는 각 아키텍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이크로칩의 8비트 또는 16비트에서는 인티저는 2바이트로 취급되고요. 32비트 MCU에서는 4바이트로 할당됩니다. 그래서 인티저의 크기는 아키텍처별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티저의 맥스 범위를 계산하실 때 이걸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확인할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이즈 오프 해갖고 해당 변수의 값을 찍어 보신다든가 하면은 사이즈를 알 수 있겠죠.
이제 데이터형에 앞에 붙을 수 있는 한정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붙이는 경우, 인티저라고 정의하면은 기본은 사인드 쇼트가 붙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부호가 있는 것인데요. 가끔 레지스터 값이나 이런 걸 처리할 땐 음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unsigned 키워드를 붙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8비트, 2의 8승계에 256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공간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인드 캐릭터로 정의한다면 맨 최상위 비트는 부호 비트로 사용되기 때문에 2의 7비트, 즉 128개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MCU 8비트 레지스터 전체를 다루기 위해선 unsigned 캐릭터형으로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범위는 0부터 256-1까지의 범위를 갖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티저, 그리고 인티저보다 큰 long int 이렇게 써도 되지만 int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이 쓰이는 거는 int, long, 캐릭터, unsigned 캐릭터 이렇게 되고요. MCU로 컨트롤함에 있어서 long 이런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수점에 대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고요. 플롯, 더블 등이 있습니다. 플롯은 10진수 부분이 한 7비트 정도로 표현되는 자료 구조고요. 더블은 10진수 부분이 10비트 정도로 표현되는 플롯보다 더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선 더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저희 MCU 컨트롤 할 때는 나누기 연산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수를 선언하실 땐 변수의 타입, 캐릭터 또는 int 하고 변수의 식별자들을 쭉 콤마로 구분하여 선언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예제처럼 선언하실 수 있고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값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 A는 초기값 몇. 반드시 C 언어의 모든 라인은 부문 콜론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실 때는 동일한 타입인 경우 하나의 타입만 하나의 데이터형만 언급을 해준 후 모든 식별자를 콤마로 분리해서 선언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초기값을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코딩하시다가 헷갈리시거나 하신 부분이 있으면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타입 데피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데피니션 된 값을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하실 때 많이 사용하실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u16int 혹은 uint 32 언더바 t 이런 내용을 저희가 C 언어에서 다루지 않은 자료형인데 실제 코딩할 때 쓰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정의해 놓은 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싸고 있어요. 타입 데피니션에서 이 가운데 오는 게 다 치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u16int라고 요 데이터형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unsigned 인티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리기에서 저희가 샵이 붙은 게 전처리 언어인데요. 샵 include, 샵 define 추가로 타입 데피니션도 전처리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unsigned 16비트의 2바이트 인티저를 이런 식으로 재정의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처리기에 다른 파일을 포함하는 샵 include 문에서는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런 꺽쇠 형태로 파일을 추가할 수 있고 더블 커테이션으로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런 꺽쇠로 했을 때는 커먼 인클루드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지 않은 스탠다드 io.헤더 파일, 스트링 헤더 파일 이런 거는 내가 작성하지 않았는데 include 해서 요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꺽쇠로 하시면 컴파일러가 아는 위치에서
해당 include 파일을 찾습니다. 반면 더블 커테이션으로 하면은 현재 프로젝트 디렉토리 내에서만 찾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렇게 절대 경로로 더블 커테이션에서 뭐 C 드라이브부터 해서 파일 경로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강의 자료에 지금 오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워야 됩니다. 상대 경로로 현재 C 파일 기준으로 두 번 부모를 나가서 include에 파일 해서 include 상대 경로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ain.c에서 샵 include 해서 main.header 파일을 있으면 헤더 파일을 선언했으면 헤더 파일, main.header 파일 안에 들어있는 요 세 라인이 다 여기로 이렇게 카피돼서 치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컴파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렇게 main.c는 요렇게 헤더 파일의 내용으로 치환되고 나서 컴파일이 일어나는 겁니다.